라고 했을 때 사실 못 갈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렇게 크게 펑크가 뚫리는 학과를 내가 지원할 것이다 라고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입결은 내 성적에 맞춰서 내려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성적을 그냥 평년 입결만큼으로 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평 보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구평 이후 수능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수능을 보고 우리가 대학 원서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점 중 하나인 이제 특정 과목을 잘 보는 것보다 이제 못 본 과목이 없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수능까지 무엇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져온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가 실제 작년 정식 컨설팅을 했던 학생의 성적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어는 원점수로 엄매로 98점, 100분이 100을 찍었지만 수학에서 거의 4등급 컷에 가까운 성적이 나온 학생이에요.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2등급을 찍었고,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 이제 100분위가 거의 한 2등급 컷, 2등급 컷을 찍은 학생과 비슷한 성적을 띱니다. 그럼 이 성적을 가지고 어떤 대학을 원서를 쓸 수 있을까요? 네, 고속성장 분석기 기준으로 따지면은 경희대 인문계열이 충분히 가능한 성적이 됩니다. 실제로 진학사에서도 이 성적이 경희대 인문 기준 8칸 이상이 나오면서 경희대가 거의 하향권이라고 나오는 수준입니다. 보통 경희대 인문이 하향이면은 당연하게도 중앙대도 적정이 떠야 되고, 그리고 서성학 라인 같은 경우도 소신 지원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중앙대조차도 상향권이 돼버리는 성적이 됩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반영비에 있는데요. 국어를 굉장히 잘 본 학생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학을 못 봤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서성한, 중경외시 기준으로 봤을 때 경희대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더하기 탐구의 실질 반영 비율이 수학의 3배를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어 잘 본 걸로 충분히 수학 못 본 게 커버가 되는 학생이었던 거죠. 근데 경희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 계열이라든가 경상 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반영비가 당연히 더 커지고, 그런 학과들 말고 그냥 어문 계열이라든가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국어 반영비가 큰데, 그런 대학들조차도 나머지는 다 국어 플러스 탐구가 수학의 2.5배를 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를 굉장히 잘 봤지만 수학 못 본 게 더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하면서 그냥 성적표가 나온 당일에 원서를 어떻게 쓸지가 결정이 나버린 케이스입니다. 심지어 이 학생의 경우 건동홍마저도 적정으로 뜨는 성적이다 보니 사실상 나군과 다군에 쓸 대학이 없었습니다. 다군의 건대 같은 경우가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적정으로 나오는 학생이었는데, 경희대가 이미 안정권을 넘어서서 하향권인 학생이 다군의 건국대를 붙는다고 하더라도 경희대를 갈 거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한국외대를 지원하게 됐는데,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당시 상향권이었습니다. 실제로 결과 같은 경우도 이제 다군 같은 경우는 떨어졌고요. 떨어질 걸 알지만서도 이제 원서 자체를 그냥 다군에 지원할 곳이 없어서 외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편차가 있는 성적은 사실 원서 지원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제약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반영비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그리고 서강대, 경희대, 시립대 같은 경우가 작년과 반영비가 달라졌습니다. 그 부분 인지해 주시고, 아까 그럼 보신 성적에서 국어를 과연 딱 1컷까지만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통 어떻게 될까요? 경희대 인문이 하향이었던 학생이면 사실 국어 성적을 저 정도로 떨어뜨렸다고 해도 원래 건동홍이 돼야 됩니다. 일반적인 성적 분포도일 경우에. 근데 이 학생의 건국대 기준 인문계열 환산 점수와 사회과학 계열
한산 점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의 반영비가 4, 수학의 반영비가 3, 그리고 탐구의 반영비가 2고요.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가 3, 수학이 4, 탐구가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적 편차를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작년 건국대는 어떤 학과를 썼어도 떨어지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고작 국어를 1코까지만 낮췄는데도 경희대가 하향권이었던 성적이 건국대가 소신 상향권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동국대마저도, 동국대는 반영비가 7대 5대 5거든요. 국수, 탐이. 동국대마저도 어문계열이라든가 사본계열 같은 작년에 입결이 낮았던 일부 학과를 제외하면 떨어지는 정도의 성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압도적으로 잘 보지 못하면 사실 못 본 과목의 성적을 커버하는 게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성적을 살짝 바꿔봤는데요. 영어는 2등급, 탐구는 그대로 이제 똑같은 100분위를 받았다고 했을 때, 자, 국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2등급이지만 높은 2등급, 수학은 이제 높은 3등급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과연 이 성적일 때 어떤 대학이 지원이 가능할까요? 보시면 중앙대가 됩니다. 23223이라는 성적으로. 실제로 작년 중앙대 사회복지학부라든가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성적으로 합격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정시에서는 뭔가를 아주 잘 보겠다가 아닌 어떤 특정한 취약 과목에서 못 보지 않겠다라는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평이 끝난 시점에 수능까지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보통 대부분의 수험생은 두 가지 케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학과가 매우 뚜렷한 학생, 또는 이제 본인이 수능에서 받은 성적을 가지고 그냥 최대한 대학 라인을 올리고 싶은 학생으로 갈리는데요. 그중 첫 번째 케이스, 내가 확고한 목표 대학이 없고 최대한 대학 라인을 올리고 싶다 인 경우 이제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 6,9평 성적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대학 라인이 일단 가능한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인지를 먼저 하시고, 그 상황에서 내가 잘하는 과목,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이 잘하는 과목, 강점에 대해서는 사실 국영수 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수학 내에서도 내가 확통을 잘한다, 아니면 수원을 잘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학 라인을 잡았을 때 그 대학 라인에서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위의 대학 라인을 가려면 어떤 과목을 어느 정도 성적을 올려야 가능한지에 대한 목표치를 잡으시고 그에 따른 이제 학습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대학 및 학과가 뚜렷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고자 하는 곳이 뚜렷하다면 그 가고자 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보통 이제 대부분 그런 경우 대학 어디가를 통해서 전년도 입결을 찾아보는데, 전년도 입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최소 3개년간의 입결은 필요합니다. 보통 그 전년도에 펑크가 뚫렸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3년간의 평균치를 가지고 일단 입결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둘째, 내 목표와 현실과의 차이를 메꾸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학습을 설계하고 그리고 수능까지 실행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개년간의 입결 체크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들고 왔는데, 지금 보시는 70% 컷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의 70% 컷입니다. 실제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매해 반영하는 방식이 바뀌어 왔습니다. 심지어 작년과 올해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속 이제 반영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서울대부터 세종대까지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숙, 국숭세는 모두가 표점 반영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점은 매해 수능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매해 입결을 볼 땐 그 해 수능 난이도 그리고 표준 점수가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통 성균관대 보면은 이제 평균 100분위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기준으로 삼을 점수가 이제 국어는 한 약 100분위 93 정도의 성적, 그리고 수학도 약 100분위 93 정도의 성적, 그리고 탐구도 둘 다 100분위 딱 93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환산 점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대학 어디가에서 나온 70% 컷 기준으로 평균 100분위를 내면 92.5예요. 근데 실제 이제 평균 100분위 93을 받았을 때 성균관대 인문과학은 지난 3년 내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100분위 같은 경우는 그냥 평균 100분위로 나오는 부분인데, 실제 대학 입학에서는 표준 점수를 이제 지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반영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70% 컷에 나와 있는 성적 같은 경우는 국어를 1등급 커트라인을 받았고 수학을 2등급 커트라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평균 100분위 자체는 93 정도가 나올 텐데, 실제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A, B로 환산하는 것 중 A로 환산한 성적이면은 둘 다 100분위 93을 받은 학생보다 성적이 더 높게 환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전 과목에서 동일한 100분위 점수를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평균 100분위 약 93.5에서 94 정도를 받아야 성균관대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목표 대학 설정,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국어 2등급 커트라인, 확통 3등급 커트라인, 그리고 영어 3등급에 사탐도 2등급 커트라인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목표 대학을 건농호로 설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과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가 이제 반영비가 달랐기 때문에 이제 70% 최저 컷을 따로 가지고 왔고요. 동국대랑 홍익대 같은 경우는 학과별로 반영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문계열 학과 중 이제 70% 컷이 가장 낮은 학과를 기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건대 인문계열 기준으로 최소 컷까지 올리려면 필요한 성적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동홍이 목표인 학생이 그러면은 해당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장 일단 수월한 거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동국대가 가장 수월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죠. 수학 9점을 올리거나 아니면 국어 6점. 국어를 저기 점수에서 6점을 올리게 되면 1컷에서 1점이 모자라는 성적이 됩니다. 또는 이제 사탐에서 각각 4점, 3점만 올리면 되죠.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나을까요? 상대적으로 국어 수학에 비해서 사회탐구 영역 같은 경우가 성적을 올리는데 필요한 학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럼 이 학생의 경우는 국어 수학은 지금 현재 성적을 유지하는 선에서 한지와 세지를 좀 더 학습 시간을 많이 배분해서 학습을 함으로써 성적을 올려서 동국대를 목표로 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성적은 영어 3등급을 가정했을 때인데요. 자, 영어가 2등급이라면 동국대의 경우엔 수학이 8점으로 바뀌어요. 필요한 성적이. 1점밖에 바뀌지 않죠. 근데 홍대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필요한 성적이 6점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영어 2등급, 3등급의 가치가 수학 원점수 5점만큼의 가치가 있는 대학인 거예요. 홍익대는. 문제는 이 영어 2등급 같은 경우가 홍익대, 숭령여대, 그리고 숭실대, 국민대, 과기대 기준으로 2등급, 3등급의 격차가 꽤 큰 대학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동국대를 갈 성적이 아슬아슬하게 안 됐을 때, 그랬을 때 보통 그러면은 이제 한 단계 라인이 낮아지는데, 영어가 3등급이라면 한 단계가 아닌 세종대까지도 대학 라인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까 처음 얘기했던 뭘 잘 보는 것보다 못 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 아직까지는 수능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간입니다. 수능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있고 성적을 충분히 올릴 수 있지만
전 과목을 모두 다 뭐 한 등급씩 올리는 거 가능할까요? 뭐 중하위권 성적대에서 그 정도 올리는 건 가능하겠지만 중사위권 이상부터는 사실 한 등급 올리는데 필요한 학습량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과목에서 그렇게 성적을 올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 고려대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자율전공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전 과목 2등급 커트라인도 안 되는 성적이 합격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나오기는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한 7년 전 고려대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가 실제로 숭실대급 성적으로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진짜 정말 긴 주기로 한 번씩 나오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럼 그 정도 받으면 내가 고대를 갈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사실 못 갈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렇게 크게 펑크가 뚫리는 학과를 내가 지원할 것이다 라고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입결은 내 성적에 맞춰서 내려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성적을 그냥 평년 입결만큼으로 올리는 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별로 반영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계 어떤 과목의 성적을 올리는 것이 내가 대학 라인을 올리는 데 유리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제 집중할 과목을 잘 골라서 수능까지 성적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